여주, 역사 유적의 흐름을 따라서 영원히 퇴색되지 않을 위대한 왕의 이름, 세종대왕릉.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에 가면 영릉이라 이름 붙은 두 개의 화려하고 웅장한 봉분이 있다. 하나는 효종의 무덤이고 나머지 하나가 오늘의 주인공인 세종대왕의 무덤이다. 조선 왕조의 능제를 가장 잘 나타낸 능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국조오례의라는 예법과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무덤이다. 조선 왕릉 중 최초로 하나의 봉분에 왕과 왕비를 합장한 능으로 세종의 부인인 소헌왕후 심씨가 합장되어 있다. 1446년인 세종 28년 소헌왕후가 죽자 당시 광주에 있는 태종과 원경왕후 민씨의 무덤인 헌릉 옆에 쌍시를 갖춘 능이 조성되었다. 동쪽에 왕후를 모셨고 서쪽에 있는 능은 세종이 살아있을 때 미리 마련한 것으로 실제 1450년 세종이 승하했을 때는 여기에 시신이 모셔져 있었다. 그러나 세조 때부터 터가 좋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고 결국 예종 1년인 1469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병풍석을 두르지 않고 난간석만 설치하여 왕의 무덤치고는 한결 검소한 모습이다. 난간석에 조각하는 12지 신상 역시 간소화하여 문자로 표현해내고 있다. 항상 겸손하고 낮게 백성들과 함께 있던 세종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한 무덤의 모습이다. 세종은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즐겼다고 한다. 경서는 100번씩 읽었고 역사서와 다른 책들도 30번씩은 읽었다. 밤이 새는지도 모르고 책을 읽는 경우가 많아 아버지인 태종이 글 읽기를 금지시킬 정도였다. 이 총명함을 바탕으로 왕이 된 세종은 태종이 심어놓은 조선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화려하게 만개시켰다. 스스로가 왕보다는 학자에 가까운 인물이었기에 집현전을 설치해 하루가 멀다 하고 신하들과 강론을 펼쳤고 천민이나 서얼같이 그 출신이 미천한 자들에게도 재능을 펼칠 기회를 고루 마련해 주었다. 그 결과 조선의 과학과 예술, 제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고 정인지, 성삼문, 장영실 같은 뛰어난 학자, 기술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세종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준 것은 그의 애민정신이다. 그는 백성들에게 수시로 은전을 베풀고 사면령을 내렸으며 징발된 군사들은 꼭 기한 전에 집에 돌려보냈다. 7일이던 관비의 출산 휴가도 100일로 늘리는 등 백성을 위한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았고 실제로 이를 실천하기까지 했다. 세종이 이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신하들은 백성들이 게을러지고 요행을 바란다고 반대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시켰다. 훈민정음 역시 이러한 애민정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이 개발되기 전까지 조선에서는 양반이 아니면 글을 배우기가 어려웠다. 그렇다 보니 법이나 조정의 방침에 대해서도 백성들은 무지해서 법을 어기는 줄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백성들이 무척 많았다. 이런 이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은 자신이 신임하는 학자들과 함께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이다. 22세로 즉위한 세종은 50이 넘을 때까지 정무를 한 번도 미룬 적이 없었다. 몸이 아파 자리에 앉기가 힘들 때는 누워서 정무를 보기까지 했다. 이처럼 지나친 열의 탓인가. 등극한 지 32년째인 1450년 5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다. 세종대왕의 무덤인 영릉은 넓은 면적에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지만 그의 성품을 대변하듯 단아하고 정갈하게 꾸며져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백성들의 아버지이고자 했고 실제로 백성들의 곁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왕. 그가 원했던 백성들의 나라는 과연 도래했을까? 그의 숨결이 남아있는 영릉에서 세종이 꿈꾸었던 세상을 어렴풋이 짐작해 본다.